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인데 오늘은 휴일이에요. 휴일이고 또 여러분들께 또 월요일날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송구스럽게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거의 뭐 중저음일 거예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교시 영상만 하고 오전은 마무리 질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신체가 아직까지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 가지고 송구스럽게도 1교시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재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쇼크죠. 완전 충격적이었다는데 하도 이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향방에 우리 개인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관심 어디로 갈까? 그 문제는 업황 부진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인데 결국에는 4분기 실적도 이제 부진하고 내년 실적도 하향 조정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바닥이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만전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런 시각에 현재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어요. 9일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그때 7일날 100원 떨어졌죠. 56,200원 거래를 마쳤는데 그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55,200원까지 떨어졌다가 상승 전환해가지고 56,900원까지 또 오르더라고.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컸어요.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같은 날 개장 전에 삼성전자는 그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했을 때 매출이 한 76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이야. 이렇게 밝혔어요. 그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2.7%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한 31.7%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 전분기랑 비교하니까 1.5%, 23% 줄었습니다. 그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도 한 2.9% 그리고 9% 정도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뭐 증권사들도 그 실적 전망치를 잘 못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FN 가이드에 보니까 삼성의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컨센이 78조 3천억, 영업이익이 11조 8,600억 정도로 이제 집계됐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약간의 수요 위축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것이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이 돼요. 그 3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풀이됩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난해 3분기에는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만전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앞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업황과 거시적인 그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반도체 업황은 내년 3분기에나 돌아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래의 수요를 미리 알려주는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개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고,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안 하기도 했지만은 그 자연적인 감산까지는 배제하지 않았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재고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내년 2분기부터는 어떻게든 수급이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일단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는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바닥권은 맞다고 보지만은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볼 투자자는 용기를 내어서 투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만원 초반대가 바닥이라고 보지만 실적 때문에 주가가 V자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출렁이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실적과 별개로 낮아진 밸류에이션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축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 둔화가 향후 주거하라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목하라고 요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스마트폰하고 PC 수요 잘 보일 것 같아요. 하여튼 증권가에서 그 삼성의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1개월 전에는 54조 2,300억이었는데 현재는 50조 700억이에요. 내년에 영업이익 컨센이 49조 8,800억에서 41조 4,100억 원으로 각각 하향이 됐어요. 당장 보니까 올해 4분기 부진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 속도로라면은 올해 삼성의 연간 매출액은 한 300조 원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삼성의 연간 매출은 2019년이 230조 4천억이었고 20년에는 236조 8,100억, 지난해가 279조 6천억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발표된 그 3분기 잠정 실적 결과를 포함하면은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한 230조 9,900억, 영업이익은 39조 2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51조 6천억에서 크게 후퇴해가지고 올해는 한 50조 원에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좀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삼성이 또 올해 3분기에 그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 TSMC한테 내준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어요.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가 있고 기술 격차 축소가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약간 더딘 성장 이런 것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그 3분기의 매출이 27조 5,420억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아요. 지난 7일 3분기 잠정 실적 공개한 삼성의 반도체 매출이 24조 6,700억, 인텔이 22조 한 70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TSMC는 그 35년간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팠어요. 그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였는데 그 최근에 그 맞춤형 반도체 이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 고객의 주문대로 칩을 만들어주는 그 파운드리 시장이 한 190조 정도로 커졌어요, 규모가. 여기에 뭐 애플하고 AMD 등의 주문을 독식을 하니까 이제 세계 1등으로 올라섰고 그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사업은 현재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을 했고 미국의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도 뭐 의미 없는 수준까지 접혔다고 이렇게 분석도 되고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는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는 그 후공정 산업에서는 뭐 세계 10위권에 한국 업체가 한 곳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런 목소리도 많아요. 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옥죄는 규제를 풀어야 하고 빨리 세액 공제 늘려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정보 기술 업체인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어요. 많게는 한 45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고관을 채웠는데 삼성은 이 돈을 바탕으로 뭐 파운드리도 해야 하고 팹리스 하여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 최근에 메모리 사업의 경고등이 켜지다 보니까 그 반도체 산업 전체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등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메모리 실적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 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지난 3분기 TSMC의 매출 세계 1위를 내준 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 TSMC는 그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세워서 3분기에 27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삼성은 1위 자리를 내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반도체 매출 70% 이상 차지하는 메모리 업황이 악화된 상황이다. 그것 때문인 거죠. 지난 9월에 그 D램 고정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어요. 그 시황 산업인 그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그 1, 2위 기업도 가격 하락 사이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삼성은 그동안 경쟁 업체보다도 한 2, 3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사 대비 실적 변동성을 최소화했고 최근에는 쉽지 않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또 미국, 일본 등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D램에서 뭐 미국 마이크론이 올해 5세대 10나노급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삼성은 최근 내년 양산을 선언했고 하이닉스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낸드에서도 마이크론은 232단 연말 양산을 약속했는데 삼성은 내년에 양산에 들어갈 236단 제품을 최근 공개했고 트랜지스터 밀도나 뭐 수율, 뭐 신제품 출시 시점 등은 기술력의 척도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네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편중을 낮추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 20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의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약간 시황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게 장점이죠.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 파운드리에서 삼성은 그 TSMC의 높은 벽에 막혀가지고 만년 2위다. 펜리 사업 역시 뭐 SOC나 이미지 센서 등에서 외부 고객을 늘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두국과의 격차가 좀 상당하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 미국이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도 불안 요인이고 삼성은 중국 시안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낸드 플래시 공장 2곳을 건설했는데 이 공장의 낸드 플래시 생산 비중이 삼성 생산량의 40%예요. 하이닉스도 우시에 최첨단 그 D램 생산시설을 구축했죠. 그 D램과 낸드의 그 시장의 경쟁력은 최신 제품을 적시에 고객세에다 공급하는 건데 그 최첨단 장비 반입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제품 생산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TSMC처럼 그 특화된 시장에서 꾸준히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뭔가 압도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 같아요. 뭐 정부 지원도 필수 요건이고 하지만 그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특별법에 담긴 그 세제 혜택도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아주 답답하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런 겁니다. 상황이 좀 잘 풀리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뒤처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제는 따라잡아야겠죠. 어차피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빠지고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삼성만 빠졌냐? TSMC 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도 반토막 이상 났어요. 고점 대비.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